제4장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1. 실적이 나쁠 때 매수에 나설 수 있는가? 주식 투자는 이익 성장력?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이익 성장 기회에 참여하는 일이므로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사라고 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고수익 회사의 주식은 대체로 이미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임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에 느긋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옳다. 기업의 이익 성장에도 사이클이 있다. 어떤 고성장 기업이라도 일직선으로 우상향 성장을 할 수는 없다. 수도 없이 성장의 벽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며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간다. 성장의 관건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그것이 사회와 소비자에게 수용되는가의 여부이다. 편리하다. 재미있다. 는 반응을 얻어 폭발적인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회사는 단숨에 급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전부다. 장기 투자자는 이거다 싶은 회사가 성장의 씨앗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 근처에 있는가를 검토하면 된다. 실적 향상은 선행 투자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보통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의 실적 향상을 보고 모두들 한꺼번에 몰려든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개별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선행 투자가 끝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사야 한다. 실적 향상은 선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익 회수라는 결과만 조차 단물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투를 잡는 것이다. 최저가를 매일같이 갱신했지만 기업 실적은 향상되었다.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때에도 여기에서 일부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 확인해 봐야겠다. 는 목소리가 투자자 사이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기업의 실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닥을 쳤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장기 투자자는 주저할 것 없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2. 최악의 실적에서 사고 최고의 실적에서 팔 수 있는가? 기업이 선행 투자하고 있는 동안은 실적도 재무 상태도 악화된다. 어떤 사업에서나 시작 직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는 없다. 또한 이익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즉 처음에 돈이 나가고 지갑이 금세 얇아진다. 장사를 하는 이상 먼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선행 투자기에서는 지불 증가와 채무 악화를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선행 투자의 최종 단계가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이다. 이익 회수기에 들어오면 지불이 줄고 수입이 증가하니 이익 축적이 진행된다. 재무 내용도 급격히 개선된다. 물론 지불 금리나 감가상각비의 부담이 서서히 가벼워진다.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급속히 상승한다. 표면 수치가 나쁠 때는 모두가 팔기 때문에 주가는 시다. 어느 기업이나 선행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실적도 재무도 점점 악화된다. 주가는 수익 감소나 재무 악화 등의 표면 수치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무튼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과 주가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두면 표면 수치가 나쁘다고 나오면 이익 회수가 가까웠다고 보고 매수에 나선다. 반대의 경우에도 실적이 3기 연속 최고를 갱신했다면 냉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음에 선행 투자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야 한다. 3. 시세 움직임보다 빠른 행동이 가능한가? 실적을 확인한 뒤에는 이미 늦다. 주가는 항상 실적에 앞선다. 반년에서 1년 정도 앞서서 움직인다. 주가는 왜 선행할까?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이다. 주가는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기 마련이다. 줄곧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재료에 민감해져 아주 작은 매수로도 충분히 뛰어오른다. 실적 확인을 하다가는 뒷북만 치게 된다. 갑작스런 주가 상승은 투자자에게는 놀라움과 동시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새로운 재료의 출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그러나 길게 상승 시세가 계속되면 매수세는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한다. 투자자의 심리도 겉은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속은 신경질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아주 사소한 매도세가 나오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도 일색이 된다. 미리미리 움직이는 장기 투자자가
시세를 선도한다. 장기 투자자는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고 미리 행동에 나선다. 단지 그것뿐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바닥 부근에서 사서 천장 가까이에서 팔게 되는 일이 많다. 4. 불황에도 웃으며 매수할 수 있는가? 뉴욕 시장의 주가는 17년 만에 15배가 되었다.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있던 동안의 주가는 4.4배가 되었다. 경기는 최악인데 경제 전체의 전망이 어두운데 어째서 주가는 상승했던 것일까? 주가는 사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 그토록 미국 경제가 비참했던 가운데서도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불황과 상관없이 장기 투자자들은 묵묵히 사들였다. 경기 전망이 나쁘고 주가도 저가에 방치되어 있던 1980년대에 과감히 매수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값이 쌀 때 사두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17년 반 만에 15배가 된 주가 상승의 대부분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다. 경기나 실적이 나쁠 때를 매수 기회로 생각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5. 기업의 열렬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가? 과감한 사업가와 장기 투자자가 미국 경제를 부흥시켰다. 어느 시대나 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것은 항상 사업가와 장기 투자자이다. 의욕에 넘치는 사업가들은 역경을 마다하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업의 기회를 발견하여 그 사업을 적극 확장하려고 한다. 반면 사업가의 원대한 꿈과 뜨거운 의욕에 호응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장기 투자자이다. 사업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하여 남보다 앞서 사냥감에 달려들 정도가 되어야 한다. 전력으로 달리면서 또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과 역동성 또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사업가의 뜨거운 사업 마인드에 공명할 수 있고 어려울 때에도 함께 달려주는 투자자에게는 상황의 호정과 함께 커다란 이익이 굴러든다. 이것이 장기 투자자의 진수이다. 역경 속에서 깃발을 든 사업가들. 개인도 샀고 기관 투자가도 샀다. 아무리 엄청난 발명과 사업 아이디어라도 자금이 없으면 사업화할 수 없다. 사업이 잘 돼 확장 단계에 들어서면 자금이 더욱 필요해진다. 시험 삼아 조금만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보통의 경제 상황일 때에도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좋은 투자 대상인가 여부가 중요할 뿐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벤처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다. 시장 전체의 평가가 낮은 시점이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장기 투자자도 사업가의 꿈을 함께 꿀 수 없다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자금을 공급할 수 없다. 투자자도 사업가의 꿈을 공유하고 운동 공동체와 같은 기분으로 사업 확대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6. 자신의 투자 리듬을 지킬 수 있는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린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이익 성장에 참여하는 일이다. 세상 일이란 이론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특히 인간의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돈의 세계에서는 빈번하게 역전이 일어난다. 장기 투자자는 폭락 시의 압도적인 매도세의 우세 속에서 홀로 용감히 매수에 나서는 셈이다. 당신도 할 수 있을까? 주가가 바닥을 치고부터는 살 수 없다. 바닥 매수나 천장 매도나 계산대로 하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평균 매도가는 천장 가격에서 10%나 아래인 경우가 보통이다. 이 정도가 최대한이며 그 이상을 바란다면 허황된 욕심에 가깝다. 자금 규모가 클수록 더욱 그렇다. 자기 혼자 시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바닥을 치기 직전에 사라. 마이너스 바닥이 언제인가에 신경을 허비하기보다는 저가권에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자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판단을 하는 편이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누구나 고대하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7. 폭락 시세에서 살 수 있는가?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앞서 행동하는 장기 투자자가 많지 않다. 우선 상승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뛰어든다. 이것을 순행 투자라고 한다. 바닥을 너무 고집하지 않고 일찌감치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가 많아짐에 따라 시세의 바닥도 앞당겨지게 된다. 남들보다 한두 발짝 앞서가는 것이 투자이다. 자신은 일찌감치 사두었는데 나중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가를 자꾸자꾸 밀어 올려주기 때문에 비로소 수익이 발생한다.
1년에 몇 차례는 주가의 폭락이 있다. 주가가 높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성장성이 풍부하고 투자의 매력이 크다 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화제, 신선미가 떨어지는 투자 재료로 추격 매수를 해서는 크게 벌지 못한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잔뜩 사놓았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한다. 폭락 시세는 장기 투자자에게 리트머스지. 이러한 매수 타이밍이 1년에 몇 번은 발생한다. 급락 시세에서 태연하게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투자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특히 인기주는 이미 고가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급락 국면에 민첩하게 건져 올리는 길 밖에 없다. 8. 시세의 폭락 현상을 잘 관찰해보면 폭락의 메커니즘.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사려고 한다. 바닥이란 매도가 없어지는 것. 하락 시세가 바닥을 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매도 압력이 소진된다는 것이다. 이를 매도가 마른다고 한다. 매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것도 매수 주문은 가속도가 붙어서 증가한다. 왜일까? 운용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이다. 폭락 후의 반등은 빠르다. 바닥 따지기 시세를 보고 있으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5에서 10종목을 이 패턴으로 단순히 매매해도 좋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음 폭락을 기다린다. 폭락 시세와 장기 하락 시세의 차이. 시세의 폭락은 모종의 이유로 돌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경우가 많고 회복하기 사작하면 빠르다. 장기 하락 시세는 경기가 하락으로 향하는 국면에서 발생한다. 경기의 후퇴기에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 그때는 채권을 사두어야 한다. 폭락 시세는 경기 바닥이 가까워져 주가가 상승 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에 빈번히 발생한다. 경기는 휘청거리면서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일 때이다. 그러므로 작은 외부 상황 변화에도 다같이 팔자가 되는 것이다. 제5장 장기 투자자에게 정보란 무엇인가? 1. 하나의 현상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뉴스는 투자 가치가 없다. 투자자에게 있어 정보란 얻기 어려운 것. 어떤 고급 정보라 해도 그야말로 시간 문제로 언젠가는 가격에 반영되어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고 만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장래 언젠가 가격에 반영될 만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힌트가 되는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나 자료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내는 일이 투자자들의 정보 활동이다. 투자 가치가 있는 정보란 자신이 나서서 구하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느 한 가지 확정된 것이 없다. 모두가 가능성일 뿐이다. 2. 장기 투자자의 강력한 도구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로 변화하는 경제 현상을 포착한다. 모든 가능성을 손바닥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3. 미지의 세계에 도전한다. 미지와 기지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정보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연마해야 한다. 케인즈의 미인 투표 이론.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판단하고 투표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결코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장기 투자자는 파워 게임이라기보다는 상상력 게임의 측면이 강하다. 주관과 객관의 줄다리기. 각자 주관적인 이익 추구 행동을 한 결과로서 가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시시각각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경제활동은 미래를 향해 전 세계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여가는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주관적 행동의 집합이다. 즉 경제활동이란 되돌아보면 모두 객관의 집합인 것이다. 상상과 논리. 수요와 공급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미래에까지 예측하여 일찌감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장기투자이다.
결코 미래의 소망을 꿈 이야기처럼 무작정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힘의 균형 변화를 읽어가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감각의 세계이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단순한 착상이나 개인적인 취향의 감각이 아니라 힘을 뒷받침한 미래 구상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추상상화 론논리임을 미래를 향해 날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예측 작업이며 상상력 게임이다. 4. 종목을 보는 2.3. 5법칙. 직접적인 종목 정보만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 주식 투자에서는 실적 수치와 주가의 움직임 등 이런저런 직접적인 투자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기 쉽다. 그러나 그래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 특정 기업이나 종목의 리서치는 전체 조사 작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나 경기의 커다란 변동, 업계의 변화 조류를 읽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외적 변동 요인을 고려하면서 종목을 선정한다. 기업은 외부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한다. 기업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와 관계를 맺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항상 변화를 계속하는 것이 실제 모습이다. 때문에 기업 자체의 리서치에 사용하는 것은 조사에 필요한 노력 전체의 약 20% 정도이다. 나머지 30%는 그 기업이 처한 환경 전반의 조사에 할애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 기업이 앞으로 경제의 커다란 조류 속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인가를 추론하는 데 할애한다. 5. 리서치의 20%는 관심 회사의 철저한 분석. 대차대조표로 기업의 과거를 파헤친다. 회사 방문 전에 조사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다. 가능하면 과거 15년간의 재무제표를 놓고 그동안 어떠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점검한다. 결산 수치나 대차대조표 등은 1, 2년이면 여러 기지 방법으로 포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 이상의 수치를 나열하여 확인하면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경영의 의도와 역량 등이 분명하게 떠오른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우장 대형의 오래된 산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주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제부터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반대로 실망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기업일수록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그 시점부터 리서치 대살 종목에서 제외시키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장래의 가능성을 조합한다. 이 회사가 장래의 성장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떠한 포석을 깔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앞으로의 선행투자 부담이 절정을 넘어서는 것은 언제쯤인가 등 3년 후, 5년 후의 예상 재무제표를 작성해 본다. 그리고 몇 가지 예상 재무제표를 기초로 예상 ROE 등을 따져보고 앞으로 3, 4년 안에 투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계산한다. 예컨대 선행투자를 계속해 온 결과 ROE는 3%로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1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하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ROE가 낮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재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추론을 거듭한다. 장기 투자자가 기업 방문을 하는 것은 이렇게 예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마칠 때쯤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봤지만 아무래도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을 경영진에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니 하며 듣기 좋은 말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추론 어딘가에 논리의 비약이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직접 질문해본다. 이러한 자세의 기업 방문이 중요한 것이다. 기업이 경제 상황이나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익 기회를 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절히 투입하는 것이 경영이며 예측 따위를 하고 있을 여간은 없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자신에게 친근한 기업이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회사부터 고르는 편이 빠르다. 좋아하는 축구팀의 서포터가 된다는 생각으로 5년, 7년을 응원하고 싶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를 좋아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6. 리서치의 30%는 회사가 처한 사업 환경의 점검. 경쟁이 없는 비즈니스는 없다.
장기 투자를 할 때 중간에 낙오되어 없어지는 회사는 매우 곤란하다. 간신히 살아남는 회사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성장을 이어가는 역동성이 요구된다. 경쟁 상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재미있게도 그 과정에서 찍어놓은 회사보다 경쟁 상대 쪽이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일도 종종 경험한다. 그때는 리서치 대상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뜻밖의 수확이 되곤 한다. 사업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절대적으로 강한 상태를 영구히 유지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싶어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자꾸 변해간다. 모든 기업은 거기에 대처하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혹은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입지를 강화하려고 열심이다. 항상 자사의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환경이나 경기 동향도 일정치 않다.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기에 유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금리 상승 국면에도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점찍은 기업이 어디까지 적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찾아온다. 7. 리서치의 50%는 어떻게 장기 항해를 할 것인가의 추론. 지금까지 얻어온 자료는 옆으로 치워둔다. 전혀 새로운 기분으로 점찍은 회사가 향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본다. 커다란 배는 비교적 안정적인 항해를 한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고 작은 움직임도 불가능하다. 반면 작은 배는 스피드를 내기도 쉽고 방향 전환도 자유자재이다. 그런데 풍랑이 일면 단번에 침몰하기 쉽다. 분명한 것은 어느 배라도 장기 항해를 계속한다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기업 리서치의 마무리는 어떤 배가 5년 후, 7년 후의 목적지에 보다 빨리 도착할지를 상상하는 일이다. 내가 경영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 회사의 장래를 추론할 때 경영자가 된 기분으로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줄줄이 생각할 테마가 떠오를 것이다. 자기가 경영자가 된 심정으로 5년 후, 7년 후 어떤 회사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이런 배라면 타보고 싶다. 고 생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것이다.